최적의 똑똑똑 법과 정치. 자, 오늘 해결할 질문은요, 선생님, 이 많은 법조문을 다 암기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만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를 우리끼리만 해보면 선생님도 처음에 법 공부할 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헌법 전문도 있죠. 조문이 130개가 돼요. 이거는 외울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민법은 1000조가 훨씬 넘어가고요. 형법도 400조 가깝습니다. 이것뿐인가요?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름도 생소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주 들어봤는데 조문 몇 개 정도만 여러분들은 개념의 형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소년법, 혹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명 국민 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로기준법은 어쩔 거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소비자기본법 등등. 지금 선생님이 배우는 진도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어? 싶었던 것 계속 나오죠.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사회보장기본법 등등.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선생님이 쭉 보니까 시험에 조문이 직접 출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몇 조 이렇게 직접 인용되는 경우는 헌법의 기본 원리, 그래요.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지향, 문화국가주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문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혹은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등등 이런 의무까지 조문의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37조 2항 혹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등 여러 기관들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서도 헌법조문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 파트로 넘어가서 민법에서 기본 원리를 물을 때도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되는 모습도 조문의 형태로 등장했고요. 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직접적으로 헌법 제32조, 33조가 인용된 경우가 있고, 제조물 책임에 관해서도 제조물 책임법이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걸 예를 들어서 조문을 딱 외운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한 조문을 다 써볼래? 이렇게 문제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은 분석의 대상으로서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장에 가서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이 정도의 느낌만 없애는 정도의 준비면 충분합니다. 즉, 이마저도 조문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쭉 나열해 드렸던 것의 핵심적인 법은요, 뭐니 해도 대한민국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헌법도 외우는 것이 아닌 이상 자주 읽어두는 것 정도로 준비를 하되,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입법 절차, 정부 형태의 특징, 이것은 헌법 조문이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닌 활용의 측면에서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요. 민법과 형법은요, 우리가 전부 출제 대상도 아니에요. 민법에서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도 750조, 755조, 756조 대표적인 조문 몇 개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민법전을 다 펼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민법과 형법 파트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헌법은 또 어디서 구해요? 이런 질문들을 할 거란 말이죠. 헌법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야, 선생님 어디에나 있다니요? 진짜 어디에나 있나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봤던 교과서 맨 뒤 부록으로 실려 있고요. 선생님의 교재, 수능 개념 교재에도 제일 뒤에 부록으로 실어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면 EBS 자료실에 오면 헌법전을 탑재를 했어요. 자, 그거를 내려받기에서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저 헌법 조문 준비했어요. 이제 매일마다 30분씩 딱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읽지 말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나 수능 개념 교재에 이미 개념 설명하면서 필요한 조문들을 따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주 보는 연습 혹은 기출문제를 풀 때도 기출문제에 제시되어 있던 조문이 있다면 그쪽만 좀 정성스럽게 읽어나가는 정도에 그쳐도 됩니다. 혹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 기본권 연습할 때 뭐 평등권은 11조, 자유권은 12조부터 23조 뭐 등등 써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조문들만 찾아보는 연습 하시면 충분합니다. 됐나요? 아, 그렇구나. 조문을 외우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없다. 법률 전문가도 조문을 다 암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친구 변호사한테 뭐 혹은 선배 검사한테 바로 전화해서 퀴즈 내듯이 선배, 헌법 제 37조 2항 뭐예요? 야, 친구야, 너 민법 제 750조 뭔지 알지? 이렇게 묻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도 하물며 법률 전문가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그런 정도로 조문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자주 보던 것은 암기가 돼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암기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조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강에서 준비했던 Q&A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자, 조문 분석하는 능력 이제부터 자주자주 연습해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다음 Q&A에서 웃는 얼굴로 봬요. 최적이었습니다. 안녕.